네, 안녕하세요. 리얼치킨보의 치보입니다. 오늘은 팔란티어가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이제 어닝콜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핵심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21년 팔란티어 매출 성장률은 41%입니다. YOY로 따졌을 때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률은 41% 증가했고, 잉여 현금 흐름 마진은 28%, 그리고 그로스 마진은 80%로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치고 매우 준수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넷 달러 리텐션이라고, 이게 2021년에 131%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왜 중요한지. 그리고 넷 달러 리텐션이 미국 커머셜, 그러니까 상업 쪽에서는 150%가 나왔고, 미국을 제외한 이제 국제적으로 따졌을 때 10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머셜 말고 이제 가버먼트 정부 쪽에서 봤을 때는 미국 정부 이제 리텐션은 141%, 그리고 국제 정부에서는 161%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넷 달러 리텐션이 왜 중요하냐? 넷 달러 리텐션은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는 이제 매우 중요한 지표인데, 이게 이제 반복되는 수익이랑 이제 고객의 충성도를 이제 알 수 있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의 형제 상태와 이제 비즈니스의 그런 생존 능력, 유지 능력, 그리고 비즈니스의 성장률과 장기적인 이제 성공 가능성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지표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좋은 순 달러 그 이제 리텐션은 무엇이냐? 보통 이제 좋은 벤치마크는 이제 100% 이상의 비율을 이제 나타내는 건데, 100% 이상이어야 이제 현재 고객을 유지하면서도 이제 교차 판매하고 상향 판매, 이제 가격을 더 비싸게 구독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고객들이 다른 회사, 다른 고객들한테 이제 추천을 하는 거죠. 이거 제품 써보니까 좋다 하면서 신규 고객들을 유입을 하면서 이제 100% 이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고객들이 이제 그 계약을 갱신을 할 때 지불하는 구독 비용을 늘리는 경우에 이제 넷 달러 리텐션이 100% 이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0% 이상이면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간주를 하거든요. 근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이제 종합적으로 131%, 그 미국에서 150%, 국제적으로 103%, 그 미국 정부에서 141%, 국제 정부에서 161%, 이제 뭐 국제적 상업, 그러니까 커머셜 미국 제외한 103% 이외의 다른 모든 지표에서는 다 120%를 훨씬 초과했죠. 그러니까 이제 팔란티어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 자체가 워낙 우수하다 보니까 어, 이제 제품을 계속해서 쓴다는 거죠. 기존 고객들도 팔란티어 제품을 계속해서 재계약을 하고, 신규 고객들도 늘고, 그 재계약을 할 때 구독 비용을 늘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이번 어닝콜에서 약간 좋게 보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핵심은 팔란티의 주가가 원래 항상 공격받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주식 보상입니다. 주식 보상. 직원들한테 막 주식 보상하고 막 CEO한테 주식 보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로 공격을 엄청나게 받으면서 팔란티아 주가가 꾸준히 하락했었죠. 그 막 사람들도 주식 보상 때문에 이거 뭐 이 사람들 그냥 팔란티아 돈 먹고 튀나 막 이런 얘기도 막 했었는데, 주식 보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번에 수치를 보면은 그 SBC가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2020년도 대비 2021년에는 SBC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주식 보상이 줄고 있고, 그 CEO의 주식 보상 같은 경우에도 21년에 이제 CEO들이 주식 보상을 받았는데, 그걸로 이제 말이 많았죠. 막 CEO들이 또 막 주식 보상 받아서 돈 먹고 튄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21년 이후에 있는 주식 보상은 2030년이랑 2032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8년 뒤랑 10년 뒤에 주식 보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CEO들이 그 주식 보상을 이제 8년 뒤랑 10년 뒤에 할 때 그 행사 가격이 11.38달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팔란티어 주가가 뭐 11.77달러까지 빠졌었는데, 지금 사게 돼서 이제 10년 존버를 하면은
이제 CEO들이랑 비슷한 행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핵심 지표가 요번에 세일즈, 그러니까 영업직을 80명까지 증가를 시켰어요. 팔란티어가 기존에 12명이었는데, 그리고 경력이 이제 9개월 이상 된 영업직은 또 25명으로 증가가 됐고, 이 뜻은 무엇이냐? 이제 팔란티어가 미국 쪽 커머셜 이외에 이제 유럽 쪽의 커머셜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밝힌 거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영업직 세일즈 쪽 인원이 많이 늘었다 보니까 좀 더 마케팅을 하고 이제 영업을 뛰면서 고객들을 더 빠르게 확보할 수 있겠죠. 신규 고객들을. 기존 고객들은 제품이 좋다 보니까 이제 리텐션 재계약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번에 알렉스 카프가 어닝콜에서 말한 내용인데, 영업직을 증가시켰고 유럽 쪽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할 거고,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제조 산업 쪽에 많이 팔란티어 제품을 썼었는데, 지금 유럽 쪽 같은 경우는 특히 헬스케어랑 제약 바이오로 유명한 회사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근데 팔란티어의 파운드리가 이제 제품이 소프트웨어가 이쪽으로 진출을 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은 이제 기존에 사용되던 제조 쪽 말고도 이제 헬스케어랑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팔란티어의 파운드리가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이제 파운드리의 소프트웨어의 장점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모든 산업에 적용이 되고, 그 파운드리가 변화에 쉽고 여러 산업에 적용되기가 좋다는 게 이제 이렇게 증명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모든 산업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파운드리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알렉스 카프가 말했던 부분이, 팔란티어는 지금 현금이, 그러니까 유동 자산이 엄청나게 많고 부채는 거의 없다고 말을 했거든요. 실제로 이제 홈페이지 이제 팔란티어 IR 쪽 들어가셔서 보면 바로 나오는데, 유동 자산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많고 부채도 뭐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란티어가 아무래도 이제 빅데이터 회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대비해서 부채를 좀 많이 정리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금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랑 금리 인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렉스 카프가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시간 문제이고, 이렇게 막 공급망 이슈나 막 여러 문제들이 있었을 때는 확실히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업들은 최적의 선택을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겠죠. 그러려면 이제 팔란티어의 파운드리가 최적의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 상태고, 결국에는 시간 싸움 같습니다. 시간 싸움 같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팔란티어 이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얘기를 하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월달, 2월달에 좀 추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3월 초까지 분할 매수를 이제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이고, 그래서 그 이유는 그냥 이건 여기서부터는 그냥 순수하게 제 뇌피셜입니다. 그냥 걸러 들으셔도 되고 그냥 참고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 이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랑, 그리고 인플레이션 수치가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빠르게 그리고 더 높게 해야 된다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뭐 전쟁으로 인해서 석유 가격이 폭등을 하고 전쟁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 때문에 석유 가격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또 공급망이 이제 국제 물류가 이제 뭐 병목 현상이 생겨가지고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유가 부분이 또 오르는 게 있고, 그리고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수치를 또 제대로 보면은 뭐 음식이나 다른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 높게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7.5%가 나오는 걸 보면은 주로 이제 에너지 쪽이랑 중고차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수치가 엄청나게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게 나오니까 이제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그럼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고리로 이제 다 지금 시장에서는 악재로 판단하고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거를 기회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실제로 뭐 발발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발발을 일단 안 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전쟁이 발발을 안 한다고 하면은 일단 증시에서는 한 가지 악재가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을 안 하게 되면은 석유의 유가도 자연스럽게 좀 잡히게 될 거고, 유가가 잡히면서 지금 항구들 보면은 최근에 이제 롱비치의 항만장이 인터뷰한 거를 봤는데, 롱비치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제 롱비치 항구에서 그러한 병목 현상이 좀 줄어들고 있다고 이제 인터뷰를 봤거든요. 기존에는 선박들이 엄청나게 기다리면서 하나씩 물건을 내리고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대기 선적이 좀 많이 줄어든 상태고, 그런 공급망 문제가 이제 조금씩 해결이 되고 있다라고 들어서 전쟁이 안 나면은 유가는 자연스럽게 좀 내려갈 거고, 그러면서 공급망도 해결이 되고, 공급망이 해결이 되면은 인플레이션 수치는 자연스럽게 좀 낮아지게 될 거고, 인플레이션 수치가 낮아지면은 연준이 급하게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냥 따져봤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악재들은 너무 최고의 그런 악재들이 다 선반영됐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의 시장의 가격 하락은 기회라고 보고 꾸준히 추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이고, 제가 말했던 부분들을 한번 팔란티어 그 보고서 리포트 부분이나 아니면은 네, 팔란티어 구글에 이제 팔란티어 IR 들어가셔서 그 나와 있는 재무제표나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직접 확인해 보시면서 본인이 이제 확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가다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거고, 특히 팔란티어를 제가 좋게 보는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될 것 같아서 이제 좋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빅데이터 솔루션 기업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이제 윈도우가 나오면서 모든 기업들이 다 컴퓨터에서 윈도우를 설치해 사용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MS 오피스를 쓰면서 이제 엑셀이나 뭐 워드나 파워포인트 그런 걸 이제 구독으로 하면서 기업들이 쓰면서 이제 그 구독으로 또 돈을 많이 번 기업이다 보니까 팔란티어도 이제 기업들에게 그렇게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로 보고 있어서 팔란티어를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